안녕하십니까. 샘닥터 TV의 구재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치료 후에 건선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건선의 호전 방법과 호전 방향, 그리고 어느 부위부터 호전되는지를 자세하게 다뤄볼 것입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선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치료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이게 건선이 나아가는구나, 혹은 건선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선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양상을 설명해 드릴 건데, 건선 치료는 제가 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건선이 생기는 몸의 원인을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에 열이 많은지, 위장에 열이 많은지, 한방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장에 열이 많은지, 뭐 이런 식으로 몸에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열이 많은 분들이 생기는 건선이 있고, 그러면서 간열 폐조형이라고 하는데, 간에 열이 많으면서 건조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건선이 생기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열형, 그래서 위에 열이 많으면서 갑자기 생기는 건선의 유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장에 열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이런 걸 알 필요는 없고요. 한의사들이 진단을 통해서 진단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패턴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선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면역력에 대한 관련된 부분과 장부간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인데, 장부간의 불균형을 개선시켜 드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면역 인식 치료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길게 얘기했던 건데, 약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건선이 생기는 기전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림프구에 속하는 이제 T세포가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이제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로 전가를 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각질 형성 세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가 이상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이 켜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선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유형들은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들,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것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펩타이드에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유형들, 아니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직학적으로 보면, 림프구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T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각질 형성 세포를 형성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선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래서 면역 인식 치료라는 건 건선 부위 혹은 전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건선이 생긴 부위와 몸 전체에 주사 치료를 해요. 약침을. 그래서 건선에 효과가 좋은 약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면역 인식을 하게 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입을 하면서 림프구에서 T세포가 염증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선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용 치료인데, 뭐 외용제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피부 자체에 외용제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이 좀 더 부드럽게 치료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감기라든가 이런 외감성 질환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물방울 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후부 염증이 생긴 이후에 건선이 급속하게 생기는 거죠. 그런 물방울 건선 막 생기는 것들. 건선 분류한 거 까먹으셨나요? 건선은 보통 네 가지 분류한다 그랬죠? 물방울 건선,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기는 건선이고, 적상 건선, 화폐상 건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화폐처럼 넓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면서 퍼지는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화폐상 건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건선이라고 해서 이제 접히는 형태에 생기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포성 건선이라고 해서 손바닥에 나는 것들에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건선, 농포가 생기는 건선, 그게 농포성 건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홍피증이라고 해서 전신에 이제 그 건선이 확 심해져서 빨개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했던 외감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감기 같은 거에 생기는 것들을 이제 물방울 건선, 적상 건선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들도 있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화폐상 건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 펩타이드 염증이 생기면서 건선이 확 퍼지는 형태.
그리고 만성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분들이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리고 음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때밀기, 이런 것들. 그래서 건선 치료는 세 가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생활 관리까지 하면. 그래서 한약을 통한 장부간의 불균형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침을 통해서 면역 인식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용제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교정, 스트레스, 음주, 때밀기,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건선이 좋아지는 호전되는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제 건선을 치료를 처음 하게 되면 호전되는 양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면 건선 치료에서 환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좋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즐거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선을 치료해서 좋아지는 과정은 건선이 우선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건선이 있겠죠. 가장 많은 80%에 해당되는 적상 건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아니 화폐상 건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80%에 해당되는 화폐상 건선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선이 약간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 사실은 악화돼서 커지는 건 아니고, 건선이 경계가 있으면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이 경계 부위에는 사실은 건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도 약간 커집니다. 그러면서 안에가 약간 엷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건선이 이게 두껍거든요. 두께가 줄게 됩니다. 두께가 줄게 돼요. 건선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부에서 만져보면 이렇게 융기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치료가 되면 이렇게 얇아집니다. 얇아진다. 이렇게 푹 들어갔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가 빕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훨씬 더 얇아지고 안에는 약간 링처럼 됩니다. 그래서 환영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건선이 더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테두리만 좀 남고 안에는 텅텅 비게 되는 이런 느낌들. 그때는 이제 건선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약간 아주 미세하게 건선이,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잘 안 느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테두리만 남게 됩니다. 이때는 건선이 실제로 표피랑 동일한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얀 느낌만 있어요. 살짝 하얀 느낌만. 이제 보통 이제 건선이 치료될 때 이 하얀 느낌까지도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상시 피부보다 약간 하얀 느낌, 뭐 이렇게 백반증 같이 색소가 결핍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멜라닌이 그 건선 부위에서 그 형성이 덜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이 치료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건선이 붉어진 형태가 되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테두리만 붉고 안에는 좀 비는 느낌, 그러면서 융기된 형태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더 줄어들면서 융기된 형태가 줄어들고, 이건 왜 그러냐면 각질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테두리만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마치 그 폐허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는 표피랑 동일한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만져보면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살짝 있는 정도. 그 다음이 그냥 하얗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선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2단계에서 2단계 정도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건선이 호전되는 양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선이 좋아지는 부위를 우선 따져볼게요. 건선이 좋아지는 부위. 호전되는 양상은 그런데 건선이 좋아지는 부위는 뭐냐면, 보통은 건선을 치료하게 되면 체간 부위가 제일 먼저 좋아집니다. 체간 부위, 몸통 부위가 제일 먼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몸통 엷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디가 좋아지냐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이 두피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이 팔꿈치와 무릎이 가장 늦게 없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선 중에서 손톱에 건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톱에 있는 건선. 손톱에 있는 건선은 무릎 다음으로 손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선이 생기게 되면 이제 손톱이 제일 늦게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건선을 종합적으로 보면 건선이 호전되는 과정은 치료를 하게 되면 건선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온 몸의 건선이 동시에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이
빠른 부위가 있고 늦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빠른 부위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체간 부위가 가장 빠릅니다. 몸통, 등과 배 같은 경우가 먼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좋아지는 부위가 몸통이니까 몸통에 있는 건선이 좋아지는지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팔, 다리. 팔, 다리의 건선이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손발에 있는 건선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이 얼굴입니다. 얼굴에 있는 건선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얇아지게 되죠. 그 다음이 두피.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부위가 팔꿈치랑 무릎인데, 이제 이 부위는 왜 그러냐면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이제 플렉서블한 부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선이 자꾸 움직이는 부위에는 좀 덜 늦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와 무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없어지는 부위 사실 손톱인데, 손톱은 이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선이 치료가 잘 되더라도 자라 나와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보통 건선 치료를 저희가 치료할 때는 3개월 정도 보고 치료합니다. 아무리 심한 경우도 보통 3개월 정도 보고 치료를 하는데,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보고 치료하는데, 손톱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다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선이 치료가 다 되더라도 손톱은 자라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낫는 부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선이 생기면서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들도 보통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에 있는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좀 줄여주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선이 치료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은 좋아지면 이제 링처럼, 그래서 테두리 형태만 남기면서 안에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건선이 먼저 사라지는 부위는 이제 몸통과 체간과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그 다음에 얼굴, 두피 순서로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피가 일반적으로는 두피가 좀 제일 늦게 없어지면서 그 다음 팔꿈치랑 무릎 쪽이 늦게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컴플렉스로 느껴지는 부위가 이제 얼굴과 두피이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게 좀 늦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집중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들도 빨리 없어질 수가 있긴 합니다. 건선은 치료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띠 형태를 그리면서 좋아지게 되는데, 안에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얇아지면서 승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건선의 양들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얇아지고, 면적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면적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띠를 두르면서 안에가 스뽕하고 뚫리면서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선이 좋아지는 부위는 제일 먼저 체간 부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배랑 등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이 팔, 다리, 그 다음이 얼굴, 그 다음에 두피, 그 다음이 팔꿈치랑 무릎 같은 경우가 호전을 하게 되죠. 호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없어지는 부위가 손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선이 호전되는 양상에 대해서 발표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자세한 피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